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살짝 구운 색깔이 나면서 거품이 자글자글 나면 마늘 향이 이렇게 나요. 예. 아, 예. 그렇죠. 마늘향. 예. 그러면 고급스러운 향이죠. 불을 조금 화력을 줄이고요. 화력을 줄이고 이제 멸치하고 호박씨를 넣겠습니다. 같이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호박씨는 납작한데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요. 통톡톡 부으면서 약간 통통하게 커져요. 그러면은 고소하게 된 거고요. 보시면은 벌써 약간 부푸는 게 보이죠. 그리고 볶으실 적에 막 이렇게 하세요, 엄마들은.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가만히 두시게 되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톡톡톡 튀면서 볶아줍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면 또 한 번 섞어서 막 볶아게 되면 팔만 아프고 달랑 멸치 하나만 볶은 게 되잖아요. 아, 지금 멸치 자기네들이 알아서 튀어주는군요. 그렇죠, 예. 아, 약간 호박씨 노릇한 색깔도 나고 멸치의 비린 맛도 살짝 없어지게 되면요. 조금만 덜어낼게요. 제가 살짝 요거를 덜어내신다고요? 덜어서 요만큼만 일단 덜어놓고 요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바보야 고명으로 얹어볼까 하고요. 아, 고명을 얹으시는 네, 거예요? 이제 하필은 양념을 넣을 건데 양념을 넣으실 적에도 불을 줄여주세요. 불을 꺼졌는데 잠깐만요. 이제 넣어주시고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추장하고 간장의 특성이 불이 센 데 들어가면 타게 돼요. 타잖아요. 예, 타면서 쓴맛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볶음밥을 먹거나 반찬을 했을 경우에 내내 안 좋은 맛을 보면서 밥을 먹게 돼요.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불을 완전히 줄이거나 불을 줄이거나 아니면 잠깐만 약하게 꺼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해도 자글자글 끓지요. 그거 벌써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제일 약한 불이나 아니면 약간 좀 잠깐 꺼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간이 배면 이제 밥 넣어주시면 됩니다. 밥을 이땐 찬밥을 넣어도 되나요, 선생님? 찬밥을 넣으면은 이렇게 펼쳐서 간이 고르게 배게 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살짝 데워서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지은 밥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밥을 볶으면서 밥의 색깔이 골고루 배게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끔 냉동실에 찬밥이 있었는데 그 밥을 넣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덩어리진 게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청주를 한 숟갈을 넣고 툭 부시게 되면 밥알이 하나씩 다 풀어지게 돼요. 그렇게 남은 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은 밥을 할 때는 청주를 한번 넣어가지고 어차피 향이 다 날아가니까. 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고추장 하나에 맛있는 죽방멸치 하나 넣고도 찬밥에 물 말아서 한 끼 식사를 해결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뭐 국물 내는 데만 사용하고 멸치를 특별한 반찬으로 안 먹더라고요. 멸치가 정말 몸에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너무 그 좋죠. 성장기에 청소년들한테는요.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누구한테나 다 이로운 건데 이렇게 볶음밥에 듬뿍 넣고 드시게 되면은 이 밥 하나로도 반찬 없이 한 끼 식사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새참으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막 아니면 콩나물 같은 거 넣고 볶음밥 해 드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색깔이 골고루 나서 완성됐어요. 이제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아까 준비해놨던 청양고추하고 파프리카를 넣어주시는데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맵잖아요. 이거를 마늘과 같이 기름에 볶게 되면 매운맛이 너무 퍼지기 때문에 밥이 전체적으로 매운맛만 나요. 너무 매운맛. 그래서 이렇게 날거로 잠깐 밥이 완성된 다음에 살짝 넣어서 익혀주시고요. 불 끄고, 그런 다음에 파프리카도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마지막에 불 끄고 넣는 파도 이렇게 살짝 조금 좀 남길게요. 이렇게 넣고 섞어주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매콤한 맛이 좋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참기름 조금 넣어서 마무리.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또 참기름은 강한 불에 오래 볶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향긋한 맛만 나게 해주면 아주 맛있는 밥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옮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애들을 위한 밥이기도 하지만 편한 친구들이 왔을 때 또 어머님이 오셨을 적에 엄마들이 살짝 이런 밥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감동받으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금세. 물김치 하나만 있으면 또 오늘 하는 숙취냉채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 필요 없을 필요 정도로 없죠. 예, 네. 맛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남겨놓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런 거를 속에 넣었다는 표시로요. 예. 수홍 씨가 정리를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편하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깨도 솔솔솔솔 주변에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남겨놓았던 실파도 이렇게 해서 좀 뿌려주시게 되면은 네, 됐습니다. 아주 얌전하고 맛있어 보이는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숙주 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색감도 네. 이 파프리카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파하고 들어가니까 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숙주냉채에 어울리는 이거 음식하고 어울리는 숙주냉채 네. 숙주를 올리고요. 네. 숙주는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 숙주는 얌전하게 하려면 머리하고 꼬리를 다듬기는 하는데 거두절미. 굳이 위에 거 다듬으실 필요 없어요. 깔끔하면은요. 그 꼬리도 너무 깨끗하게 다듬으면 꼬리에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그 네, 간의 아스파라긴산. 이로운 아스파라긴산이요. 네, 네, 예. 네, 네. 그 간의 이로운 성분을 너무 버리게 되니까 적당히 다듬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식구들끼리 먹을 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왜 데쳐낼 그런 겁니까? 건데요. 자 숙주 데쳐내야죠. 네. 숙주를 데치실 적에는 항상 채소를 데칠 때는 소량의 소금을 좀 넣어서 밑간도 좀 되게 해주고요. 그리고 끓으면서 물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소금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일정하고 사각게 데쳐지죠.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데치시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넣고 데치기도 해요. 물을 안 넣고요? 네, 소금만 넣고 데치게 되면은 영양소의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아, 요렇게 데치는 게 아니라 네. 물 안 넣고 네. 그냥 숙주 넣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소금만 뿌려서 그래도 뭐 숙주는 원래 생으로도 먹잖아요. 아. 그래서 살캉하게 익혀지기 때문에 그런 맛도 충분히 익혀내는 것도 좋아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요거를 건져내서요. 네. 네. 그래서 찬물에다 넣을까요? 네. 자. 소쿠리 한번 소쿠리 한번 주시고요. 네, 찬물에 넣어서 네, 됐습니다. 예. 제가 미리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송우 씨. 그렇습니까? 네. 자, 미리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네. 미리 아주 깔끔하게 저렇게 찬물에 네. 넣어가지고 네. 물기 꼭 짜놨죠. 네. 네. 물기를 꽉 짜는 게 아니고요. 꽉 짜게 되면 섬유소만 남게 돼서 질겨져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냥 소쿠리에 받쳐서 물만 빠지게 빠지게 해주시고요. 하는 거구나. 예, 예. 그동안에 아이고. 물이 빠질 동안에 다른 괜히 채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칼 좀 한쪽 주시고요. 자, 나머지 재료들입니다. 네. 네. 요 당근은 당근은 솜씨가 제가, 저는 오이는 예, 닭가 예. 좀 잘라놓은 게 있어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돌려깎기로. 네. 돌려깎기로 안 하고 그냥 채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럼요. 그냥 하셔도 되죠. 근데 이렇게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돌려깎기를 하시게 되면요. 길이도 일정해서 완성 후에 모양도 보기 좋고 간이 배는 속도도 일정하기 좋기 때문에 일정해서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썰어주세요. 편안하시게.